그러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저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호남에서 이제 원도 한도 없다. 제발 정치만 잘해달라. 뭐 이 얘기가 공통적이었어요. 열심히 하셨고 IMF 극복했고 정보화했고 남북 평화 이룩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 상황은 녹록치 않았어요. 뭐 온로비 사건이라고 뭐 침소봉대한 사건인데 등등 해서 여론 지형이 악화되면서 지지율도 낮아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정권 재창출이 이렇게 되면 어렵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IMF를 극복했고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려놓았고 또 정보화를 이룩했고 남북 평화를 이룩했더라도 다시 정권이 돌아가 버리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터인데 절박했죠. 저는 이제 물론 정치를 불과 한 4년밖에 안 했을 때인데 2000년 8월에 전당대회에 제가 소장파를 묶어서 혼자 나간 게 아니고 추미애, 김민석을 설득해서 같이 새바람을 좀 일으켜보자 하고 셋이 나갔어요. 15명이 출마했는데 이제 저만 당선이 됐는데 굉장한 책무감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바람을 대변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의 신뢰를 당이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새천년 민주당입니다. 근데 여론은 점점 나빠지고. 그래서 2000년 이제 12월인데 노벨상을 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실제와 상관없이 여론이라는 건 마녀 사냥적 그 성격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표적이 사실은 권노갑 고문이 표적이 돼 있었어요. 실세, 권박 대신 뭐 이렇게 해서 실제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는 권노갑 고문으로부터 많은 그 사랑과 참 소통을 하던 분인데 그러나 그것과 김대중 대통령이 성공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청와대 12월 2일인데 가기 전날 저녁에 아내와 함께 제가 가톨릭 신자입니다. 성당에 갔습니다. 가서 둘이 캄캄한 성당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해서 저는 충분히 받았다.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놔도 된다. 국회의원 몇 년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행하는 것이 맞다. 그런 스스로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가서 말하자면 동교동의 이선후퇴 권노갑 고모님을 물러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에는 좀 약간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우군이 필요해. 그래서 미리 김근태 선배하고 이제 짰어요. 그래서 뭐 생각은 같으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이제 하기로. 그리고 또 한 분쯤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전두환 12.12 때 맞섰던 장태환 장군이 그때 지명직 최고위원이었어요. 찾아갔어요. 장군님 이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대통령께 직언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랍니다. 우리 김근태 선배도 하기로 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맞다 이거야. 저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나도 하마. 그래서 스크럼을 짰어요. 이렇게 셋이 하기로. 그리고 정대철 선배한테도 또 이제 정대철 선배도 비슷한 생각이고. 그래 이제 만찬 끝나고 그때 이제 서영훈 선생이 대표신데 자리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서영훈 대표,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원 득표순으로 앉아요. 1등이 한화갑, 이인재, 김중관, 박상천, 정동영, 제가 5번째 앉고 제 옆에 이제 김근태, 정대철, 그리고 이제 지명직 신낙균 씨나 장태환 장군 뭐 이제 몇 분 이렇게 있고
권노갑 고문이 이제 대통령 옆에 계셨고, 근데 서영훈 대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식사 끝났으니까 뭐 현안에 대해서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서 누가 할까요? 저 김근태 최고부터 좀 하시면 어때요? 그래서 김근태 최고를 지목한 거예요. 큰일 났어. 왜냐하면 김근태 선배가 이제 첫 받다가 되니까 이렇게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6번, 7번 뭐 이렇게 돌아가지 거꾸로는 안 올 것 같아. 김근태 선배도 이제 의외로 허를 찔린 거예요. 원래 약속은 제가 먼저 발언을 하면 우리 김근태 선배가 도와주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본인이 하여튼 열심히 말씀을 했어요. 길게. 요지는 뭐 다 전달했다고 하지만 아주 이제 완곡하게 간접 화법으로 이제 온건 화법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듣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대철 선배인데 정대철 선배는 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제가 서면으로 적어 왔습니다. 이제 관저에 가서 읽어보시죠. 봉투를 갖다가 대통령한테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맞은편에 장태환 장군이 계시는데 눈을 좀 맞춰야 되겠는데 저를 계속 피하시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김근태 최고가 말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이걸 꺼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심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차례가 되니까 무슨 저 금리 문제가 어떻고 뭐 금융 문제가 어떻고 엉뚱한 얘기를 하셔버렸어.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제 말번이 된 거예요. 마지막 발언자가 돼서 원래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좀 강도가 세졌죠. 이제 뭐 제가 몰아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저는 어젯밤에 성당에 가서 미사를 하고 그리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면 정권 재창출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물론 참 굉장히 그 현장에 그 자리에 계신데 권노갑 고문을 향해서 그런 쓴소리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정말 못할 짓이었고 고민스러웠지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1차 정풍 운동이에요. 1차 쇄신 정풍 운동. 그래서 그게 이제 열댓 명, 한 20명 가까운 비서실장, 뭐 비서관까지 있는 자리인데 그게 말이 안 새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보완이 안 되죠. 그래서 며칠 뒤에 이제 그게 뭐 언론에 튀어나가면서 이제 뭐 엄청난 파동이 있었는데 그 파동을 겪으면서 또 이제 훌륭한 것은 권노갑 고문께서 순명이라는 두 글자를 남기시고 그냥 퇴장을 하셨단 말이죠. 좀 안타까운 일이고 저는 인간적으로 미안한데 그러나 그걸로 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을 새롭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저기는 그래도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저를 욕한 사람도 많았죠. 저를 키워준 사람을 저렇게 뭐 물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욕도 들었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쇄신 정풍에 대한 희망을 갖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일회성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당내에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어요. 바른정치 모임이라는 초재선 의원들 모임. 아마 그 의원들이 그 뒤에 다 그래도 다 성장해서 좋은 정치인들이 됐었죠. 이른바 이제 천신정이라고 해서 천정배, 신기남, 정동채, 또 김민석, 추미애, 임종석, 송영길, 뭐 이종걸, 우상호, 뭐 이런 의원들 초재선 쭉 그 같이들 모여서 당의 개혁과. 근데 이게 개혁이라는 게 이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2차 정풍 파동이 또 옵니다. 이제 2001년 10월경일 거예요. 제가 이제 이처럼 뭔가 내각 쇄신도 이루어지지 않고 당의 쇄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 지도부를 할 의미가 없다 하고 제가 최고위원을 사퇴합니다. 사퇴하니까 김근태 또 최고가 나도 사퇴한다고 사퇴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커진 거는 또 1등 당선자인 한화갑 대표가
나도 그럼 그만두겠다. 뭐 이래서 여당 지도부가 붕괴하는 이제 사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히 청와대에서 이제 긴급 그 비상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거예요. 최고위원회도 이제 사퇴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전에 뭐 저한테 여러 사람이 와서 이번에는 가서 뭐 말 안 할 수는 없지만 좀 부드럽게 잘 해라 하는 그런 뭐 부탁도 하고 회유도 하고 뭐 있었습니다. 근데 또 청와대 갔어요. 그런데 또 뭐 제가 아니면 또 쓴소리를 제대로 별로. 그 자리에 뭐 노무현 당시 이제 장관 그만두고 또 최고위원으로 와 있었어요. 이인재 최고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그때도 제가 또 세게 발언을 했습니다.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 필요합니다. 뭐 바꿔야 합니다라고 하니까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랬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자리를 나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총재직 사퇴를 발표하셨어요. 그때 저로서는 참 당혹스러웠지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주도해서 당정 개편도 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랬는데, 너희들하고 당 같이 못하겠다. 나 총재 못하겠다고 이제 사퇴를 하셨어요. 당에서는 뭐 난리가 났죠. 사실 김대중 없는 민주당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당을 총재를 그만둬 버렸다. 그런 비상 상황 속에서 회의를 하는데 울고불고 뭐 그런 난리가 아니었죠. 그때 몇몇 분들은 뭐 일어나서 저 있는 정동영이가 주범이다. 저자를 당에서 출당시켜야 된다고 저를. 그리고 고참 당원들은 막 몽둥이를 들고 정동영이 때려 죽여야 된다고 막 한 100여 명씩 이렇게 몰려서 당사에 오고 뭐 그런 소동도 있었는데, 제가 무슨 사심으로 그 당정 개편을 해야 되고 쇄신해야 되고 제가 소영웅주의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정권 재창출, 이것 없이는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악역을 맡은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소장파 의원들과 함께 제가 주창한 것이 뭐냐면, 총재는 안 계시지만 우리가 뚫고 나갈 방법은 이제 2001년 말이에요. 곧 이제 2002년 대선이에요. 자, 우리가 국민 참여 경선을 도입하자. 국민들에게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들에게 개방하자.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대선을 돌파해 나가자. 이 주장을 합니다. 국회에서 세미나 토론회도 열고 발표도 하고 처음에는 반응이 시큰둥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국민 참여 경선으로 그 조세형 이제 전 대표가 특별대책위원장, 거기에 이제 우리 전정배 의원도 같이 활동하고 그랬죠. 거기서 이제 안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만일 쇄신정풍 운동이 아니었다면 국민 경선은 없죠. 국민 경선이 없으면 정권 재창출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또 제가 그 국민 경선에 감히 후보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쇄신정풍 과정에서 이인재 후보나 노무현 후보는 이 오불관언, 그건 좀 떨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체육관에서 대의원들 선거에서 후보가 되고자 하는 전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 총재나 지도부와 척을 져서는 안 되는 그런 특수한 입장이 있었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유력한 후보인데 저는 이 국민 경선을 만들었던 장본인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 후보들 참모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치 경력이 그때 6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출마를 하게 됐었죠. 광주가 위대하죠. 광주가 노풍을 만들었고 그래서 정권 재창출에 이제 디딤돌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 후보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운했죠.
아직도 민주당은 영남 후보여야 하는구나라는 거였고, 그러나 또 아직 뭐 제가 그렇게 준비된 후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저의 그 에너지를 제주 첫 번째 경선에다 쏟았어요. 그래서 제주에서 1등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탄력으로 광주도 오고 해보려고 했는데, 뭐 지난 얘기지만 참 정치라는 건 이게 진흙탕입니다. 제가 2002년 2월 말에 첫 번째 제주도 경선에서 하루 전에 그 선거인단 가가호호에 흑색 선전 편지가 배달됩니다. 저의 여자 관계, 뭐 돈 문제, 아주 지저분한 사람이다 하는 음해 모략 편지였는데, 뭐 저는 그게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제주도에서 신문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1등 난 게 한두 번 있었어요. 그래서 기대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 어떤 뭐 보복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제 1등 한화갑, 2등이 이제 3등 노무현, 제가 4등에 머물렀죠. 그래서 그게 차질이 빚어졌는데, 제주도에서 제가 1등을 했다면 좀 더 뭐 분위기는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뭐 2002년 경선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고 노무현 후보였고, 이제 경선하면서 계속 한 명씩 줄어가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서는 7명이 나왔는데 4등이니까 정확히 가운데거든요. 근데 7등부터 그만두니까 7등, 6등, 5등 그만두니까 이제 꼴찌야. 꼴찌인데 늘 광주 경선 이후에 이인재 후보가 저를 보고 늘 설득하는 거예요. 같이 그만두자고. 경선 파토 내자는 거지. 네. 아니, 난 그만둘 수 없다. 내가 만든 사람이다. 당신이 그만둬도 나는 간다. 그래서 제가 뭐 오기로 갔다는 것보다는 저는 국민 경선이라는 것이 한국의 문제는 정당의 문제, 정당의 문제는 공천의 문제, 공천의 핵심 문제는 대통령 후보 공천과 국회의원 공천인데, 이것을 민주화한다는 것, 민주선거로 국민 경선으로 치른다는 것은 역사적인 전진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레코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제가 후보가 되고 안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갔더니 저를 1등을 한번 시켜줬어요. 네. 노무현 후보를 한번 이겼어요. 노무현 후보 표정이 좀 싸했는데, 어쨌든 그 국민 경선을 완주했고, 또 아마 그것 때문에 그 다음 5년 뒤에 제가 손학규, 이해찬 이런 분들과 경쟁해서 후보가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몽준 후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12월 19일이 선거날인데, 선거 전날이죠. 그러니까 전날 마지막 날 항상 또 역사가 일어나요. 12월 18일 날 아침에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는데 옆자리에 노무현 후보가 있었어요. 저거 둘이 이제 오는데, 노 후보가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이제 선거가 끝났는데 두 가지를 잘못한 것 같다. 하나는 새천년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좀 바꿨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불쑥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몽준을 너무 가깝게 끌어들였다. 이건 내 실책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불씨였어요, 불씨. 그러고 뭐 메모를 줬는데 강요 추천, 그걸 뭐 9자리인가 뭐 몇 자리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김포공항에 내려서 강서구부터 시작해서 강서, 뭐 구로, 금천, 영등포, 저 동작, 강남 이렇게 쭉 서울 시내 25개 구를 제가 앞서가면 그 뒤에 이제 후보가 도착하면 이제 전 빠지고, 이렇게 릴레이로 이제 해서 밤에 마지막 유세가 서울 명동과 저 종로였어요. 근데 거기서 사단이 생겼어요. 말하자면 단상에 정몽준 후보가 올라갔고, 근데 하여튼 제가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서는 이제 정몽준 후보를 도왔던 김민석 의원이 이제 와서 연설을 하고 뭐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막 지지자들 중에 정몽준 지지자도 많으니까 정몽준 막 그게 함성이 나니까 노무현 후보가 그랬어요. 아, 김칫국 먹지 말라고, 마시지 말라고. 우리 당에는 정동영이도 있고 추미애도 있고. 정몽준 의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렴했겠어요. 그러고는 정몽준 후보가 지지 철회 소동이 생겼잖아요. 그래, 제가 얼마나 그날 밤에 고민했냐면, 제가 단상에 굳이 안 올라가서 연설 안 했어도 되는데, 그거 뭐 어찌어찌해서 올라가서 연설하는 바람에 막 또 분위기가 달궈졌단 말이에요. 응? 한 사람씩 미리 하고 이제 노무현 후보가 연설하면서 만일 이 선거를 지게 되면 이게 완전히 내 탓이다. 정말 너무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또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 역풍이 돼서 오히려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대거 나오는 바람에 또 승리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참 드라마였죠. 노무현 후보의 승리는 한편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